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바로 RWA입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죠. 왜냐면 RWA 테마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을 이미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왜 RWA 테마가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미리 선점하게 된다면 2026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025년이 끝나가고 2026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 중에 하나인 RWA 테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에 가장 강세를 보일 테마로 RWA를 뽑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RWA는 어떠했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냈던 섹터가 바로 RWA였습니다. 이 RWA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RWA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땅의 부지를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 RWA인데, 그런데 2026년에도 이 RWA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운영 책임자인 제시 넉스는 앞으로 복잡하고 낡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고 곧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바로 RWA 시장이 신흥국의 빠른 채택 속도에 힘입어 2026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RWA의 성장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RWA의 가장 주된 상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상품, 미국 국채, 그리고 주식이 있는데, 이런 RWA의 가치는 올해 들어서 2025년에 185억 달러로 이전에 비해서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한번 보면, 그와 동시에 RWA와 함께 2026년에 크게 성장할 테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바로 덱스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앞으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시 넛슨이 말했던 바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채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피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죠. 이런 거래소와 가장 큰 차별점을 두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앞으로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2026년에 시장을 주도할 두 가지 테마, 1번 RWA가 있고 2번 덱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테마를 모두 주력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암호화폐가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덱스 거래소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펌프닷펀이나 주피터, 이런 여러 가지 탈중앙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이고, 그리고 2025년 여름부터는 RWA 시장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서 발표한 2025년 생태계 결산을 봤을 때, 실물 자산 토큰화 RWA 영역에서 신규 활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RWA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무려 5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솔라나는 몇 퍼센트? 약 4%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솔라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그 보편성으로 인해서 RWA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당연히 솔라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보안성이었어요. 보안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완벽한 탈중앙화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바로 기술적인 속도와 비용,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솔라나는 어떻죠? 이더리움보다
약 4,000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수수료 역시 이더리움처럼 시시각각 변하면서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라 무려 0.0002달러 하나로 했을 때도 1원도 채 되지 않는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코인을 전송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너무 불편했던 게 시시각각 수수료가 변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의 테더 코인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금액 역시 뭐 20달러일 때도 있고 30달러일 때도 있고 내가 100달러를 전송을 하는데도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솔라나는 어떻죠? 수수료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은 확장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이더리움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을 땅을 또 따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내고 공사를 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땅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솔라나는 어떤 게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굉장히 쉽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들이 어떤 토큰을 만들었을 때 만약 규제가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확장성이 좋은 솔라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막 블록체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처럼 뭔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지게 되겠죠.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확장을 시켜서 규제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일 레이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라는 나라에 살려면 통장을 하나의 은행에만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통장을 만들 때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에 각각 만들어서 모든 자산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보안은 좀 좋겠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반면 솔라나는 어떠하냐? A라는 하나의 은행에다가 내 모든 돈을 넣어놓고 한 번에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뛰어나지 않냐? 그렇지도 않아요. 솔라나 네트워크 역시 굉장히 뛰어난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RWA 테마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한다면 현재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보다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솔라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봤었을 때는 솔라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온 수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이 필요하죠? 바로 솔라나가 필요하겠죠. 그럼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 어떤 코인을 필요로 할까요? 솔라나 코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실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중앙화 거래소를 추월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의 이 중앙화 거래소들을 이미 추월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이 펌프다펀의 신화 같은 뉴스들은 2025년도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일 거래량을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태어난 수많은 밈코인들이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솔라나의 가격 역시 미친 듯이 치솟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은 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어땠죠? 물론 신고가 45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솔라나가 2025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RWA가 2026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이유로는 세계 자본시장의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부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인구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자산이 바로 RWA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머니마켓, 부동산까지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자본시장이 이제는 어떤 자본시장이 된다? 인터넷 자본시장으로 뒤바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RWA가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2025년도에 RWA 시장이 뛰어들면서 이 솔락시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솔락시는 사실 RWA라기보다는 밈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RWA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솔라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 솔라나 나라에서는 내 땅을 맘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땅을 늘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솔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WA 테마에서 많은 기관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리고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코인이 필요하다? 바로 이 솔락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락시는 솔라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솔라나는 RWA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바로 이 솔락시를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RWA 하면 가장 대표적인 토큰 중의 하나인 온도 파이낸스 역시 2026년부터는 솔라나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과 ETF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소식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 혹은 아마존, 애플 이런 미국의 주식들이 앞으로는 토큰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큰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바로 솔라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ETF까지 제공이 되는데 이 상품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들은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었나요? 거래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 RWA가 만들어진다면 24시간 연중 무휴 미국 주식 및 상장 지수 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차트를 봤었을 때는 솔라나 코인 아직까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당장 매수해서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너무 섣부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최적의 매수 기회를 찾아서 정확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정확한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가격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진입 매물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에 큰 성장을 보여줄 이 솔라나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이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인사이트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다고 바로 입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통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인사이트들을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이런 정보들을 가져가서 무단으로 배포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실 구독자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사실 2024년도와 25년도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했던 코인인데 사실 제 기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점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솔라나는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고 그 시작이 2026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